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헤이비트 공동 창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운용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벤처캐피탈에서 이제 투자 업무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조그만한 회사가 이제 상장까지 가는 회사 경험 한 17번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였고요. 실제로 여기 말한 공모주, 스펙, 그리고 BDC 같은 경우는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원래는 코넥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번 강의가 좀 짧아서 일부러 빼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벤처캐피탈에서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첫 해는 제가 이거 공부를 안 했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연봉이 많아서 연봉을 넘을 수가 없었고, 나머지는 다 제 연봉 정도 수준은 수익을 항상 냈었던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이 여전히 작년에도 유효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6시간짜리 강의였는데요. 1시간 반으로 줄이는 거라서 이게 중간중간에 좀 많이 내용이 비어있는 부분은 그 제 브런치나 아니면 이따가 알려드리는 채팅방 같은 데서 물어보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말했던 그 베타 투자를 보면은요, 실제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공짜는 없습니다. 그 대부분 위험이 높으면요, 수익이 높고요. 그 위험이 낮으면 수익이 낮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일하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만 보아도, 근로소득만 보아도 실제로 저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돈을 구하지 않으면 이제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성공했을 경우에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은 이런 그 베타 선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항상 알파는 생기고 없어지고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직 알파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기 BDC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 나오진 않았는데 올해 안에 아마 새롭게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나올 테고요.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알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미리 공부를 하자는 차원에서 넣어놨던 겁니다. 코넥스 투자 같은 경우도 좀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점점 알파가 없어지고 있긴 했었는데, 저번 주에 또 발표가 났더라고요. 코넥스 그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1억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춰주고, 또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이전 상장을 할 때는 이제 적자 기업도 이전 상장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임팩트인데, 그 저번 주에 그냥 짤막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알파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코넥스 쪽도. 근데 이런 알파들을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야지 이게 알파가 되는 거지, 그냥 남들이 알파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그 알파가 이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결과론적인 거라서. 잘못하면 이쪽 사기당하기 딱 좋거든요, 알파라는 게. 그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좀 스스로 좀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아까 들었던 강연 같은 경우는 베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약간 남이 먹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알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누군가가 알려준 게 있더라도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계속 난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알파를 찾아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알파가 왜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포인트가 3개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앞으로 말할 것들은 아마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의 그 자산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전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게요. 제가 예전에 키움증권 주식투자제에서 한 10위 정도에서 모건스탠리 홍콩에 있는 걸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중 한 층이 이제 한국 섹터라고 하던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 섹터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려고 여전히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그 경쟁을 해서 투자를 해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점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데이 트레이딩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보면 제 데이 트레이딩 해가지고 10등 했을 때 수익률이 그 한 60일 동안 143% 정도 났었거든요. 1000만 원 가지고서 2,400만 원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 이후로는 거의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런 건 거의 안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운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들은 제가 앞으로 말하는 것들은 아마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기서 공모주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반도 안 되고. 스펙 투자 해보신 분 혹시? 네, 여전히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들이 잘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알파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들이 막 그 숨겨진 정보라고 하면 약간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말하는 것들은 이미 다 공개된 정보입니다. 다만 찾기 힘들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알파가 항상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게 긴 사이클에서도 가능하지만은 일시적으로 뭐 달 단위로 생겼다 없어졌다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연말 공모주 투자 같은 경우는 연말에 잠깐 생기는 알파를 한번 노려보자는 거고요. 이것도 항상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말 공모주 투자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연말에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밑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이후로 계속 주가가 안 좋은 경우가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연초가 되면은 이 공모가 정도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다시 회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를 수익을 보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전략은 되게 그냥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팔면 된다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실제로 막상 살려고 하면 연말에 뭐 주식 안 좋은 분위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머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모가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이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가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게 되면은, 아, 이 공모가가 그냥 나온 건 아니구나, 이 공모가가 하나의 기준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공모가 기준을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 공모가보다 좀 높더라도 이 정도면은 내가 살 수 있겠어, 아니면은 이 공모가보다 낮더라도 이거는 연말에 일시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공모가 즈음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모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이 그래프에 대한 기준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주식을 사야 되는데 하면서 이 선 자체가 없으면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사야 될지도 몰라서 제가 공모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회사가 사실 만들어져가지고 헤이비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열심히 성장을 합니다. 투자도 받고 또 매출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고객들도 계속 만나보고 하면서 만나서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 일반인들도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상장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제 상장을 하려면은 그 상장 처음 했을 때 처음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처음 가격은 그냥 단순하게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일단 회사라는 이해관계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정감사를 받아서 회계법인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정해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지만은 상장을 하려면 지정감사라고 해서 그 금융위에서 정해주는 그 감사 펌한테만 또 감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감사를 받은 회사한테는 5년 동안 또 감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회계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회사를 도와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온 가격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가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가격을 정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모가가 결정이 되더라도 그 공모가가 그냥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밴드가라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10,000원이란 가격이 결정이 됐어요. 그냥 10,000원에 상장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8,0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 이렇게 밴드가라고 해서 이제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 범위를 정해주면은 그 범위를 가지고서 여기 보시면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여기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수천 개 기관 투자자들, 뭐 크게는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수요 예측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수요 예측을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게 8,000원에서 12,000원인데 내가 봤을 때 이 회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6,000원에 써낼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럼 2만 원에 써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사이에서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6,000원에 적었는데 이게 10,000원에 결정이 나게 되면은 저는 받지를 못합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만약에 12,000원에 썼더라도 10,000원에 결정이 나게 되면은 그 10,000원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약간 높게 쓰는 경향도 있는데요. 남들은 다 안 썼는데 나 혼자 높게 쓰면은 이론적으로는 나 혼자 만약에 100억을 공모를 할 때 100억을 다 받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 되게 신중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투자 설명서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모가를 확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확정된 공모가 가지고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일반인들이 청약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것도 한 1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공모주 청약이라고 한번 적어보시면은 그 관련돼서 강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참고하셔서 공모주는 어떻게 청약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아까 그 금감원에서 정한다는 그 가격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그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본질 가치, 뭐 DCF, per, EV, EBITDA, 뭐 PBR, PSR 이 정도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per라는 걸 이용하고요. 그 공식은 이런 식인데 그 아주 쉽게 이해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A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회사가 얼마 정도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그 회사랑 비슷한 회사들을 찾습니다. 그 회사들을 찾은 다음에 그 회사들 주가를 보고요. 그 회사들이 1년에 버는 돈을 본 다음에 그걸 이제 단순하게 나눕니다. 회사 가치에서 이익을. 그럼 그 숫자가 나오고요. 그럼 그 숫자에다가 이제 내가 버는 돈을 곱하면은 그 회사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랑 비슷해 보이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시가총액이 한 100억 정도인데 한 10억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은 퍼가 10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한 5억 정도 벌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회사 가치는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밴드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 게 아직 나는 상장한 게 아니잖아요. 비상장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가치를 그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디스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모가들은 이 가격이 실제로 아까 그 시장에 내가 상장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가격보다는 한 20에서 25% 정도 디스카운트가 돼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공모가의 주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한 20%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수익이 나고요. 근데 문제는 뭐 여기서 공모 청약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경쟁률이 몇천 대 1, 몇백 대 1이래요. 그래서 증거금률이 한 50%만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1억 정도 공모주를 참여를 했을 때 뭐 경쟁률이 한 1000대 1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10만 원? 뭐 이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짜리가 이제 20% 올라가지고 한 2만 원 벌긴 하지만은 그 1000만 원에 대한 그 기회비용, 1억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수익이 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모주 투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커피값 정도 번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12월에는 이제 공모주가 수익이 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몇천 대 1 하는 회사들도 경쟁률이 낮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아까 말한 그런 수많은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가격이 정해지더라도 그 가격보다 낮게 주가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 주식이라는 거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수요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려는 사람하고 팔려는 사람의 가격에 만나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한번 이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이제 사려는 사람들을 볼게요. 사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일반 개인 투자도 있지만은 기관 투자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사실 상장했을 때 이 회사가 상장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문제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12월이 되면은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때가 인사철이기도 하고 이미 어느 정도 그 수익이 난 거를 확정을 해가지고 이제 저 성과급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사실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요. 수요 예측도 참여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개인들도 사실은 연말 되면은 돈 쓸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설도 있고 뭐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내년 사업이나 뭐 이런 계획을 대비해 가지고 항상 돈을 좀 쓰는 것보다는 좀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같은 경우도 몇 억이 한 3, 4일 동안 파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공모주 잘 참여 안 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있고요. 그러면 이런 수요 측면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바보가 아닌 이상에 이때 상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상장하는 입장에서는 공모가가 높게 나와야지 공모 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사실 공모라는 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회사 주식을 팔아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회사 주식을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연말에 상장을 하면 안 되는데 연말에 상장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심할 때는 한 전체 1년 물량이 한 30-40%가 11월, 12월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요. 왜 그런가 보면은요, 저도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항상 연초가 되면 회사 목표를 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목표는 일종의 직원들하고 그 회사를 투자해준 투자자들하고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보통 연초 되면은 이제 저도 상장한 회사들을 보니까 연초에 이제 내가 상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직원들하고. 이제 올해 우리는 목표 중에 하나가 상장이다. 근데 이게 상장하다 보면 앞서서 아까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 예비 심사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꼭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항상 딜레이가 돼가지고 계획한 대로 되진 않지만은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이제 상장할 때까지 커진 회사들 보면 대부분 투자를 좀 받았거나 대출을 좀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받을 때는 보통 상한전환 우선주라는 거로 투자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보면은 이제 언제까지 상장하겠다 이런 문구들이 좀 있거든요. 월 단위로 있긴 한데 보통 연 단위로 많이 봐주고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도 상장사한테 대출을 해주면은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 상장을 오래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금리라든지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또 상장이 미뤄지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생겨서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올해 안에 상장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주관사들 같은 경우도 그 매년 자기가 몇 개 상장시켰다, 얼마 정도 공모했다 이런 리그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그 리그 테이블이 높아야지 다음 해에 또 그 주관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또 그 해에 어떻게든 상장을 하려고 하고요. 또 거래소 입장에서도 매년 상장해야 될 회사들의 목표를 정해놔요. 그리고 또 회사들이 이제 그 해에 잘 못해서 상장 폐지된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숫자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들도 그걸 못 맞추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목표로 한 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연말에 내년에 뭐 인사나 이런 거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숫자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상장 좀 속도가 연초엔 좀 느리다가도 연말 되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 말 기사들 보면 상장 통과되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수요는 적은데 공급은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봐가지고 이걸 실제로 14년도부터 한번 이거를 실제로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모가 기준으로 사서 그 3개월 내에 최고가에 판다고 봤을 때 수익률이 보면 69%, 112%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꼭 공모가 기준이 아니더라도 상장하는 당일 종가로는 언제든 살 수가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41%, 62%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수익률은 아마 저 중간 언저리에서 결정이 날 거예요. 이거는 최고가에 판다는 가정하에 한 거지만은 보통 저렇게 최고가에서 판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50% 가까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잘 못 팔더라도 수익률 10에서 20% 정도는 되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스스로가 연구해서 공부해가지고 잘 살 수 있고 잘 팔 수 있는 거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16년도에도 굉장히 좋았어요. 76%, 41%, 62% 이런 식으로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 17년도가 되니까 17년도에는 수익률이 갑자기 확 낮아지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그 전에 이제 사람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줬고 제 지인들이 이런 식으로 수익을 해가지고 3월 달에 보너스 받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17년도에는 손해를 본 분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손해는 보진 않았었는데 그 이유가 보면은 수익률이 갑자기 확 낮아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알파가 사라졌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전 거도 보니까 이게 제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걸 이걸로 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장에 몰리기 때문에 이 알파가 있는 거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건 12월만 적어놓은 건데도 이만큼이에요. 11월, 12월 적었는데도 이 정도고요. 이것도 12월만 적은 겁니다. 12월만. 근데 이거는 11월, 12월까지 적었는데도 이거밖에 안 돼요. 숫자가. 그러니까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던 거죠. 17년도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이 안 났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이 전략이 여전히 잘 작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때도 수익률이 똑같았다면 제가 아마 잘못 계산했다거나 아니면 제 전략의 기본 로직이 틀려졌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리스크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스스로 고민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해답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8년도예요. 18년도 11월, 12월 두 개 합쳐서 써놓은 건데요. 12월 달은 뭐 한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안 돼 있어, 네 개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거의 다 12월이라고 보면 되고요. 회사가 아마 제가 못 쓴 게 몇 개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역대 최고로 가장 많았었습니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일 종가나 공모가 기준으로 산 걸로 제가 계산을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건 실제로 하려면 조금 손은 많이 가긴 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에 이제 상장이 된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상장이 된 회사가 있고 그날 이제 상장한 회사들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숫자들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12월 공모주를 한 1억 정도 투자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게 20개 회사라고 하면은 한 회사당 한 500만 원 정도씩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12월 말까지 뭐 그 거래 가능한 일수가 예를 들어서 열흘이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종가로 매일 50만 원씩 사는 거예요. 12월에. 그 종가 마지막은 30분 단위니까요. 그때마다 이제 50만 원씩 사서 그러면 20일 동안 50만 원을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모아놓고 이제 3월쯤 됐을 때는 내가 생각할 때 갑자기 확 오르었을 때 팔면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계산으로 하긴 힘드니까 반대로 이제 쪼개가지고 3월 달이 뭐 예를 들어서 열흘 동안 팔겠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10으로 나눠서 매 종가에 파는 방법을 쓰는 거죠. 제가 종가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 동시호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크게 그 트레이딩에 대한 바이어스 없이 그냥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 더 좋은 전략이 있거나 내가 뭐 주식은 누구보다도 잘 판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파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한 전략으로 한번 12월 걸 해보면은 수익률이 3개월 만에 20.2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듯이 그 공모가랑 너무 차이가 크면은 사실 그건 건들지 않는 게 좋거든요. 이 전략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상장한 당일에 이제 종가랑 이제 실제로 공모가랑 괴리율이 한 100%, 143% 이렇게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빼고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23.23%로 굉장히 높고요. 이건 단순하게 딱 리스크 프리하게, 그러니까 물론 리스크는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4년 동안 이제 그 결과물로 봤을 때는 3개월 만에 20.23%라는 수익률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매도할 때도 아주 바보 같은 방식으로 매도한 건데도 불구하고도 이 정도 수익률이 났으니까 매수나 매도 부분에 대해서
자기만의 논리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또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또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모가에 만약에 살 수 있다고 하면 경쟁률이 낮은 것들 있잖아요. 공모가 경쟁률이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미달이 났잖아요. 0.71대 1. 이건 내가 쓴 만큼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1,000만 원 쓰면 1,000만 원 공모가에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수익률이 한 17% 정도 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 표를 보시면서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은 제 생각에 올해도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하려면 이제 공모가에 대한 좀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다트 가서 이제 상장할 회사들, 투자 설명서들 보면 한 20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앞에 공모가 결정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 주식이 상장되고서 뭐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몇 개월 동안 못 판다든지 이런 세세한 영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스터디를 해가지고 이 전략을 좀 자체적으로 고도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게 베타랑 알파랑 차이 중에 하나인데요. 베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떤 종목 해가지고 사면 되는 거지만은 이거 같은 건 알파 전략이기 때문에 내가 좀 공부해서 만들어 가야지 그 알파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걸로 수익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12월이 되면 올해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기사들 보면 되게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막 상장하는 회사들 보면 뭐 공모가 뻥튀기다, 뭐 공모가 잘못 선정됐다, 그리고 또 이런 경쟁률이 또 몇천 대 1이었다 갑자기 막 기관들 경쟁률이 확 낮아지고 이러면 괜히 불안해지거든요. 불안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매년 초마다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12월에 용기를 내자라고 항상 이제 3월 달에 이제 수익 내서 이제 올해도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항상 써서 붙여놓고 12월 되면 또 이거 보고 다시 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이 12월 공모주 투자를 했었습니다.